마지막 그게 되는데요. 제14장 단체 교섭 및 쟁의 행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교섭의 이론과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 단체 교섭의 조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적 단체 교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쟁의 조정 절차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1절 단체 교섭의 의의입니다. 단체 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간의 근로조건의 유지를 하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인 교섭을 우리가 단체 교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체 교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별 교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단위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그 조직의 사용자가 상대방이 되어 행해지는 교섭을 기업별 교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통일교섭입니다.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 사이에서 행해지는 교섭을 통일교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대각선 교섭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공동교섭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별 노조와 상급단체인 연합체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교섭이 있는데요. 이 몇 개의 기업별 노조가 공동으로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집단과 교섭하는 방식을 집단교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 교섭의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칙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유일단체 교섭 조항이라든가 휴업제도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사항으로 전임자를 몇 명을 둘 건지, 근무 시간 중 노동 조합의 활동 시간을 얼마 정도 할애해 줄 건지, 또 조합비 공제 부분들을 사용자한테 의뢰를 해서 맡길 건지, 또 사내 홍보 활동이라든가 조합원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 시간을 할애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인사에 관한 규정인데요. 또 인사를 할 때 조합원을 어떻게 인사를 시킬 건지, 또 불리하지 않게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좀 배려를 해 줄런지, 또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또는 징계나 해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원 정리라든가 또는 승계 의무, 고용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 시간을 주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중에서 휴일이나 휴가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또 복리후생에 관련되는 조건,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에 담을 내용을 단체교섭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관한 규정사항으로서 단체 교섭의 그 범위라든가 또 평화 의무의 조항이라든가 또 쟁의 조항, 단체 협약의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에 관한 규정에 언급을 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단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은 적어도 두 사람 또는 두 집단 간에 이루어지며 파일을 배분하거나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또 수학적이나 경제학적 모형과 행위 중심의 모형, 기술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수학적, 경제학적 모형 부분은 교섭 당사자들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교섭 결과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섭력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에 합의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손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손실 속에서 교섭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노조의 교섭력 부분들입니다.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에 합의해서 입는 손실이 커질수록 약해지며, 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가 입는 손실이 커질수록 노조의 교섭력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교섭력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합의함으로써 노조가 얻는 손실이 작다면은 강해지고, 또는 이제 사용자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노조가 입는 손실이 커지게 되면 강해지는 부분들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인데요. 사용자가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이제 자금 사정이 어떤지, 또 시장 여건이 어떤지, 또는 이제 최종 또는 중간 소비자의 관계가 어떤지, 또 제품 출하와 재고의 패턴,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노조의 조직 구조라든가, 또는 이제 조합원의 의식과 단결력, 그 다음에 노조의 지도력,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론이라든가 노조원들의 생활력, 이런 부분들이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공적으로 단체 교섭을 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상호 존중의 자세입니다. 단체 교섭은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주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식의 전환입니다. 특히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제 근로자 부분들이 이제 노조 측 대변을 할 때에 사용자 입장에서 종속 관계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 부하 직원만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등한 입장을 벗어나서 협상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정관념으로 남아 있는 한 인식의 전환이 되지를 않아서 성공적으로 단체 교섭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체 교섭의 시스템화입니다. 단체 교섭은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운영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단체 교섭의 준비 관련되는 사항으로 교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라든가, 교섭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교섭위원회 선정, 또는 이제 전략 및 전술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체 교섭의 진행 사항인데요. 노사가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강점과 약점을 분명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나 시점이나 권한에 이제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체 교섭 이후에 노사 관계 부분에서 교섭 시에 발생한 상호 간의 오해나 갈등을 풀고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사항으로서 단체 교섭 및 노사 관계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부분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전체적인 7가지가 성공적 단체 교섭의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체 교섭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의 시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봄에 시작이 되어 여름에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들입니다. 교섭을 할 때는 그 절차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예비 교섭을 하게 됩니다. 교섭위원회에 상견례를 한다든지, 노동조합 측에서 교섭 요구안을 사용자 측에 제시하고
입장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 이걸 예비교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교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용자 측에서 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 처음으로 교섭을 시작을 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교섭 및 이제 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가 마지막으로 입장을 정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최종안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조합원의 인준 사항이 있습니다. 타결된 이제 교섭안에 대해서 조합원의 총회라든가 대의원 회의에서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최종 합의를 위해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쟁의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쟁의 우리가 행위의 유형을 보게 된다면 이제 파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게으름을 피는 태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사보타지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생산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이제 쟁의 행위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로서는 사용자는 직장을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쟁의 조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알선이라고 하는 절차에 따라서 노사 간의 이해폭을 넓히기 위해서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끝나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조정 단계에서 제3자가 노사 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권고도 하고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을 때 이제 중재를 하게 되게 되는데, 노사 당사자 간에 도착된 교섭 이슈들에 대해서 제3자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경우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또 중재 해부가 되면은 15일 동안의 쟁의 행위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조정 부분들인데요.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의 특별한 것으로 현재의 국민 생활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또는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 조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는 그 긴급조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조정의 내용은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